갑오징어를 계속하고 이제 요 서해 시즌 남해 시즌이 끝나면 이제 먼바다 심해 갑오징어 거문도권 나가고 제주도가 이게 터진단 말이지.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 어떤 채비를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갑오징어는 어떤 채비를 쓰실까요? 직결이요. 용수님은 어떤 채비 쓰? 내가 물어봤잖아. 내가 다 얘기해 주려고 내가 물어봤잖아. 여러분들께서는 갑오징어 낚시하실 때 어떤 채비를 사용하시죠? 요즘에 유동식이 많이 나왔죠. 2, 3년 전만 해도 가지줄이 유동이 없었죠. 3년 전까지만 해도. 유동은 아니고 변경은 있었죠. 삼색줄, 뭐 주황색, 형광색, 까만색 해갖고 뭐 15cm, 20cm, 30cm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이 뭐예요? 잘 잡혔다는 사람들의 말로 전해진 소문. 갑오징어 입질 높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준을 한번 삼아보자는 거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낚시를 같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장비로 같은 채비로 써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갑오징어 유형 때가 15에서 30cm에 확실해요? 보셨어요? 확인이 된 거예요. 치수대로 만들어 간다. 자, 치수대로 만들어 갔다 이거야. 15cm다, 30cm다, 20, 40, 60, 85 이렇게 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하다가 안 물면 긴 거 내려봐요? 긴 거 하다가 안 물면 짧은 거 해보고? 모르겠죠.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는 거야. 내가 뭐 내 말이 정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단차는 왜 그렇게 하고 있으며 왜 필요하며 몇 센치가 적당하고 가짓줄은 얼마나 줘야지 맞는 걸까. 단지 짧은 걸로 썼다가 안 먹으니까 긴 걸로 바꾸고, 이거보다 안 먹으니까 더 긴 걸로 바꾸고, 그것도 안 먹으니까 다시 짧은 걸로 바꾸고. 단차가 필요한 이유와 단차에 필요하다면 그 길이에는 어떻게 정해질 것이고, 가짓줄의 길이는 왜 20, 40, 60으로 나눠졌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뭐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준. 이 낚시라는 것에는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여러분들 신체 능력에 따라서 변화를 시켜야 된다.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기준이란 건 있죠. 그 기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내가 혼자서 이상하게 멍청하게 저렇게 딴 세상에서 낚시하듯이 하면 이거는 기준이 없으니까 그게 힘들어진다는 거야. 단지 옆 사람이 20cm를 잘 잡는다면 나도 20cm로 바꾸고, 저 사람은 어차피 20명 타니까 저 사람은 긴 가짓줄로 잘 잡힌다니까 그건 괜히 긴 가짓줄로 잡히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선구자가 되자 이거야. 남들 못 잡을 때 내가 잡아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남들 따라하는 낚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낚시를 하면서 기준을 세워가는 낚시. 멋있지 않아요? 일단은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뭐야? 우리나라 물대라는 게 있죠. 물대. 조금 무시부터 대사리까지 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답이다라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워서 낚시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100% 자신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는 물대라는 게 있습니다. 물대가 뭐죠? 조금 무시부터 대사리까지. 이거 물대를 뭐로 표현하죠? 물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물의 양. 하루에 2번 물이 들어왔다가 물이 나가는 것을 간조와 만조. 들어오는 시간은 같은데 양이 다르다. 그러면 뭐가 바뀔까요? 우리가 활수긴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낚시의 기준을 세우자는 거야. 나 핏대 섰죠? 물이 적게 들어올 때와 많이 들어올 때. 하루에 4번, 2번 들어오고 2번이 나가요. 그 물의 양에 따라서 고도차가 높고 낮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속도이다.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가짓줄의 길이는 속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물이 세면 길게 쓰고 물이 약하면 짧게 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맞죠? 어느 정도는 맞는데 어느 정도는 안 맞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때에 따른 속도가 바뀐다라는 거야. 선장님들이 흔히 말하는 낚시가 안 된다라는 속도, 혹은
쭈꾸미가 잘 무는 물때, 갑오징어가 잘 무는 물때, 참돔이 잘 무는 물때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선장님들이 오늘은 바람도 세지만 물방향하고 같아가지고 낚시를 못합니다. 그 속도가 2노트예요. 2노트라고 하면 낚시가 안 됩니다. 1초에 1m를 가는 속도예요. 2노트면. 쭈꾸미를 요 물대에 잡으려고 그러면 없어요. 배가 없다고. 요런 식으로 물대가 나눠집니다. 황금 물대라고 하는 쭈꾸미는 1에서 4물 정도, 갑오징어는 4에서 8물 정도, 그리고 회유성 어종은 사실 7물에서 뭐 어종마다 다르긴 해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잘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갑오징어가 가장 잘 무는 속도가 0.7에서 1노트 사이예요. 회유성 어종들은 그 이상, 쭈꾸미는 이 이하라는 거예요. 선장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대가 언제냐? 0.8노트. 0.8이 황금 물대다. 갑오징어를 잡기. 일단 여러분들의 첫 번째 해야 될 건, 일단은 여러분들의 배 속도와 비례하는 봉돌을 선택하는 게 1번이에요. 배 속도와 비례하는 봉돌의 무게를 어떻게 하냐면, 배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낚싯줄이 떨어뜨렸을 때 요 각도가 80도에서 100도 사이에서 내 라인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 정도. 띄워서 갔을 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면 요 90도 정도가 되겠죠. 배가 이쪽으로 진입한다. 내 라인이 90도다. 배 속도와 비례하는 속도로 내 채비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맞추셔야 돼요. 나는 뽕돌 가볍게 쓰고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뒤쪽 분들 어떻게 해요? 아, 선장님 낚시 못하겠어요. 채비가 방방 날아다녀요. 찍었다가 올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죠. 그럼 낚시 안 되지. 왜? 날린다는 건 채비가 뜬다. 채비가 뜬다는 건 수심층에서, 공략하는 수심층에서 멀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심층, 바닥에서 많이 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가 뭐 진짜 1노트로 간다? 이거 못 잡아요. 갑오징어. 배가 1노트 이상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잡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유가 나온 거예요. 가지줄을 쓰는 방법이 조금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1노트는 0.51m/s다. 뭔 말이냐? 1초에 50cm 가는 속도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생각해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갑오징어는 0.7에서 1노트 사이를 좋아한다고 했죠. 0.7은 어떤 속도죠? 그러면은 50cm가 안 되죠. 35cm 가는 속도다. 머릿속에다 여러분 이미지 트레이닝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낚시를 한다. 바닥에 찍었다. 바닥에 찍는다는 건 뭐예요? 내 채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떴다. 간다. 딱 들고 가는 속도가 1초에 35cm. 35cm가 어느 정도냐? 바닥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 30cm라고 보면 35cm, 뭐 두 장이면 60cm입니다. 그럼 1노트가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 두 장 차이는 1노트라는 거예요. 1노트가 넘는 거예요. 엄청 빠른 속도죠? 자, 1초에 1초. 이 속도로 지나가야 돼요. 1초. 똑. 이 속도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내 루어의 움직임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도를 느낌상으로 갖고 있어야 돼. 정확하게 못하지만 느낌상으로 갖고 있어야 가지줄 길이를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요거 기가 막히죠. 이해하셨어요? 1초 걷는 속도보다 느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오류를 설명해 드릴게요.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낚시를 이렇게 합니다. 루어가 이렇게, 애기가 이렇게 있어요. 물 방향은 이쪽입니다. 내 채비의 가지줄의 방향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내 채비가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진짜 배가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짝으로 가지 않는 한 나의 가지줄의 방향은 웬만하면 물에 가는 방향으로 서 있습니다. 내 채비가 안으로 들어가든 들어가지 저쪽으로 뻗어 있든 간에 물의 방향으로 뻗게 돼 있어요. 이거를 반대로 이길 수 있는 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의 힘이거든요. 제주권에서는 이런 경우가 빈번해요. 워낙에 바람이 세기 때문에. 낚시를 하시는데 갑오징어는 뭐 이렇게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채비가 돼 있다? 어떤 거냐면 조류가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갑오징어 기본적인 액션은 바닥을 찍고 올려서 쭉 간다. 여기서 바닥을 콩 찍어서 살짝 들어서 쭉 간다. 그리고 바닥을 찍어서 살짝 들어서 쭉 간다. 결국에는 쭈꾸미는 바닥에서 무게감을 느낀다고 하면 얘는 바닥을 확인하는 낚시. 확인하는 낚시. 맞죠? 올바르게 가고 있나 바닥을 한 번씩 싹 들어갔다 나오죠? 그래서 바닥을 확인하는 낚시라고 해요. 에피소드 1. 내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입질이 안 와. 꾹 하거나 뭐 소리대가 까딱 하거나 뭐 어떠한 변화 뭐 들리거나 어떤 변화도 안 와. 아 그래가지고 바닥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바닥을 싹 찍어놨어. 그리고 딴짓했어. 딴짓하다가 살짝 들어보니까 갑오징어가 달려있다. 이런 상황. 이런 경험 해보신 분 1번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한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험 있죠? 다 있을 거야. 다 있을 거야. 나도 빈번해요. 나도 맨날 다른 사람 촬영해주다 보면 걸려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 촬영도 못하고 막 그런다고. 어제도 그렇게 2마리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제가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들고 가는데 입질이 없어. 근데 바닥에 대고 딴짓했더니 입질이 있어. 전화 받으면 있어. 자, 왜? 과연 왜? 지금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설명 다 했잖아요. 뭐가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가는 속도가 안 맞았던 거예요. 갑오징어가 느린 거는 공격을 하지만 빠른 것은 못 따라가요. 그래서 톡톡 쳐서 숏바이트도 많이 나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자 이해하셨어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엔돌핀의 4000배 높은 호르몬이에요. 그게 언제 나오냐? 철학자나 종교인들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다이돌핀이 나온답니다. 그 다이돌핀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장수를 많이 하신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이돌핀이 나오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속도를 어떻게 맞추느냐?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사리가 됐던 무신데 바람이 불어갖고 채비가 날리던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된다는 거지. 뭐 집사람이 차 타고 가고 있어요. 여보 사무실 앞에 내려와 있어. 그거 저녁 주고 갈게. 그래요. 나 여기 사무실에 나와 있었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나예요. 나. 집사람이 시속 80km로 가는 거야. 시속 80km로 가는데 이걸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적정한 속도로 갈 때 창문 밖으로 주었을 때 내가 이걸 전달받을 수 있겠죠. 혹은 내 근처에 와서 차를 세워두면 내가 가서 받아올 수가 있겠죠. 갑오징어를 잡으려면 적정한 속도를 맞춰줘서 얘가 따라와서 잡을 수 있는 속도를 맞춰주던가 아니면 정지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좀 되셨어요? 적정한 속도라는 것의 장점은 탐색이라는 요소가 있고요. 정지라는 녀석은 시간이 좀 소비가 돼요. 뽕돌의 무게를 어떻게 책정을 하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와 같이 가는 속도를 기준을 삼대. 입질이 없다. 옆 사람들은 잡는데 내가 못 잡는다 할 때 어떻게 하냐?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속도의 변화. 내가 배의 속도와 같이 90도로 가는데 입질이 없다라는 것은 빠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속도를 늦춰줘야 돼요. 속도를 늦추는 방법으로는 1번 정교한 서밍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어려우니까 2번 줄관리. 어떻게 하냐? 속도를 느리게 하고 싶다. 바닥을 찍고 스프를 놔주는 거예요. 바닥을 찍은 상태에서 썬발 눌러서 줄을 주는 겁니다. 속으로 세요. 1초, 2초, 3초. 세죠? 너무 많이 세면 안 돼요. 갑오징어가 좋아하는 0.7노트는 1초에 35cm가 가는 속도이기 때문에 요걸 감안했을 때 초를 세주시는 거예요. 1초. 길게 3초 이상 주지 마세요. 바닥 찍고 1, 2, 3 그리고 쓱 들어요. 쓱 들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날렸다가 다시 이렇게 찍히죠? 그럼 또 바닥 두고 썬바 눌러서 1, 2, 3 또 이렇게 놔요. 뻗어서 여기 바닥에서 스테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움직인 거니까. 근데 회수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바닥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감아요. 그럼 감으면 라인이 이렇게 따라오다가 이렇게 커브 폴링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바닥 딱 찍으면 다시 선만 누르고 1, 2, 3. 속도를 맞추는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냥 무작정 주는 게 아니에요. 스테이는 속도를 맞추면서 스테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한없이 내 거 와서 물어라 하고 스테이를 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낚시가 늘지도 않고 개똥도 안 되는 거예요. 참고 영상 하나 보실까요? 뭐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제가 뭐 잘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낚시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나 감이 없으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아니다 싶더라도 그냥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영상 하나 볼게요. 어제가 12물이었고요 만조가 오전에 292에 저가 356. 물이 그래 빠른 날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빠른 날은 아니었고 바람이 겁나게 불었죠. 파도도 겁나게 쳤죠. 뒤져버린 줄 알았죠. 왔다. 왔어요. 눌렀어. 자, 어떤 채비일까요? 왕눈이 사세요. 왜요? 잡았어요? 금동이 먹었어. 자, 채비 보셨어요? 직결에 15cm 바닥에 하나 받쳤고요. 15cm 위에 하나 달았고요. 20cm 위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거 왕눈이에요. 왕눈이 3단. 뽕돌을 18호 썼고요. 이 왕눈이를 잡는다고 구경한 사람도 있지만 왜 직결인데 왜 먹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제 같은 물때 혹은 대살인데도 물이 죽는 정조 타임에 저는 이렇게 직결을 써요. 요렇게 해서 마리수 많이 잡았어요. 이 직결로. 다른 사람들 가지줄 주고 막 하는데 왕눈이를 저렇게 잡았다고? 저 새끼 이상한 새끼인데? 내가 아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같이 낚시 갔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가지줄은 결국에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필요 없을 수도 있다. 위험한 발언이죠. 가지줄로 인해서 어느 수심대부터 내가 적용하고 싶은 수심대까지 천천히 폴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액션, 슬로우 싱킹, 이런 애기의 자연스러운 액션을 만들어낼 수는 있죠. 근데 직결로 그걸 만들 수가 없냐? 있습니다. 직결을 사용해도 서밍으로 그런 폴링을 조절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가지줄이 왜 필요하고 단차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됐어요? 이제 챕터 2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속도를 맞추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지줄의 장점과 단차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지줄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얘가 막 이렇게 꼬일 때 있죠. 애기가 막 여기 걸려 있죠. 막 바늘 막 여기 걸려가지고 막 애기가 막 이러고 있죠. 이것은 안 맞는 가지줄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시냇물이 이렇게 있어요. 산에 가서 시냇물이 이렇게 있어. 종이배를 띄웠어요. 종이배를 띄우면 어디로 가요? 물이 흘러가는 아래쪽으로 흘러가죠. 종이배가.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종이배가 가죠. 애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광어 다운샷 웜도 똑같고요. 타이라바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면 내 채비는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야. 이게 종이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흘러가는 쪽에 종이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더 빨리 못 가게 내가 줄로 묶어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배가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채비도 이쪽으로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배가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무게감이 느껴져서 후킹을 해서 올려봤더니 고기는 없고 웬걸 얘가 여기에 꼬여있네. 이런 경우 많죠. 이건 뭐냐? 가지줄이 긴 거예요. 이 채비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가 뭐냐면 뽕돌을 바닥에 댔느냐 띄었느냐. 바닥에 뒀을 때는 조류의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조류. 띄었을 때는 배 속도에 영향을 받습니다. 띄었을 때는 배 속도와 동일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 슬랙이 이렇게 잡힙니다. 심한 경우 슬랙이 잡혀서 돌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얘가 착 오면서 걸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엄청 이해도 높고 엄청 수준이 높은 내용인데 이거 이해하셨어요? 방법이 있죠. 1번 바닥에 두지 않는다. 바닥. 두 번째 가지줄을 없앤다.
여러분들이 제일 쉬운 게 뭘까요? 바닥을 짧게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가지줄을 없애갖고 편안하게 낚시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가지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배의 속도에 따라서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길이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지줄의 길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지줄이 몇 센치냐라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뽕돌의 무게와 스테이의 시간을 가지고 속도를 맞춰주는 낚시를 하자. 단차 왜 필요할까요? 10cm다, 15cm다, 20cm다. 왜 필요할까요? 갑오징어 낚시는 집결을 쓰던 가지줄을 쓰던 단차라는 게 존재해요. 한치, 텐빈 이런 낚시들은 뽕돌에서 바로 나가요. 가지줄이 단차가 없죠. 단차라고 해봐야 뽕돌 높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차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왜 필요할까요? 단차가. 이 두 낚시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단차가 있고 없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낚시 방법이 달라요. 여기서 여러분들 다이돌펜 하나 더 돌게 해드릴게요. 결국에는 낚시 방법 갑오징어는 바닥 낚시고요, 한치나 텐비는 중축 낚시입니다. 맞죠? 단차라는 것은 지형지물에 의해서 손실되는 애기가 생기거나 채비가 손실될까봐 단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차를 정할 때는 내 아래 지형지물이 얼마나 거치냐, 얼마나 높은 암석이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형까지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단차 높이를 조절을 하는 게 맞고요. 정석적으로는 갑오징어가 이렇게 있다. 결국에는 내 채비가 30cm를 오버하게 되면 바이트 받을 확률이 적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바이트 받을 확률이 높은 데가 어디예요? 어디가 가장 바이트 확률을 받을까요? 오징어 앞은 바닥입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바닥을 오래 두고 있어야 유리하죠. 그래서 가지줄이 만약에 40이다 50이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단차가 15cm다 하면 이 15cm 이에서 여기서 노는 거예요. 어떤 혹자는 이렇게 간다,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가동 범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조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애기 테스트 영상 같은 거 보셨나요 혹시? 애기 테스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여기다가 물을 쏴요. 물을 쏘면 애가 수평을 잡는다 하고 어떻게 되죠? 그 가지줄 위치에 고정된 값 위에 그대로 서 있죠. 내 채비가 수심이 15cm, 단차를 15cm를 주잖아요. 채비가 조류가 있는 한 그 수심대를 유지해요. 올리면 올렸지 내려가질 않는다고. 언제 쓴다? 얘가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이 언제다? 배의 속도와 애기의 속도가 달라졌을 때, 즉 조류의 속도가 달라졌을 때, 즉 뽕돌이 바닥을 찍었을 때는 얘가 슬로우 싱킹으로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닥에 두고 스테이 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단차 20cm 주고 40cm, 50cm, 60cm를 줘놓고 바닥에 두고 스테이를 하니까 슬랙라인이 생기면서 애기가 그냥 자연 추락하니까, 그래서 그때 먹히는 거예요. 갑오징어는 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해외 어떤 영상이든 뭐든 얘들이 먹이 사냥을 하는 거 보면 변화해서 쫓아도 가지만 지형지물에 숨어갖고 자연 보호색으로 숨어있는 애들도 많아요. 얘들이 떠서 따라와서 먹이 사냥을 하는 시간은 정말로 먹이들이 활성화돼가지고 적극적일 때는 그런데, 그런 적극적일 때는 시간도 짧고 많지가 않다고요. 얘들은 바닥에 숨어있는 애들이에요. 바닥에 숨어서 물이 세거나 물이 안 가거나 물이 너무 세거나 물이 너무 안 갈 때는 몸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제일 안 하고 먹이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바닥에서 이렇게 숨어있어요. 보호색을 띠고. 그리고 그 앞에 지나가는 걸 보고 있다가 싹 와서 먹어요. 결국에는 바닥에 있을 확률이 높다. 가지줄이 길수록 받을 확률이 적어요. 왜? 너울이나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채비가 뜬단 말이에요. 뜯다가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벌써 내 뽕돌 위치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느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작년부터 2단 채비들이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2단 채비 어떤 거야? 여기 한 30cm 정도 되고요. 바닥에는 그 뽕돌하고 애자를 달고 혹은 뽕돌과 애기를 달고 이런 2단 채비가 작년부터 유행을 했죠. 요 단차는 한 15cm나 10cm 요 정도. 갑오징어가 이것도 물지만 이것도 많이 물어요.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이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바닥이 험하다, 내가 단차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버린 뽕톨채비를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가지줄이 몇 센치가 옳다, 단차가 몇이 옳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속도를 맞추자는 거예요. 그 속도를 맞추자.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속도를 맞추는 자가 만쿨이다. 빠르니까 길게 주고 약하니까 작게 주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빠른 날도, 물이 빠른 날도 직결로 잡아낼 수가 있다. 뭘로? 속도 조절로. 이 속도 조절은 뭘로 하느냐? 뽕돌을 무게와 바닥에 대는 시간, 속도를 맞춰서 갑오징어가 먹을 수 있는 위치에서 머물러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직결을 이제 어느 정도 쓸 줄 알면 배의 속도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지줄을 써서 자연스러운 애기의 액션도 써보고 하는 거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가지줄부터 냅다 때린다, 이거보다는. 오늘의 내용은 이게 답니다. 갑오징어는 바닥에 있는 동물이에요. 물고기긴 하지만 유역 능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갑오징어는 가지줄이 길어서 잡는 게 아니고 속도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다. 그 속도는 1초에 쓱, 내 어깨 넓이보다 짧은 속도에 가는 속도, 많이 느린 거예요. 요 정도의 속도에 가장 반응을 하고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갑오징어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거고요. 그 속도를 맞춰야만 가지줄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끝보기 한다고 하죠. 이 끝보기는 사실 직결 낚시에 가장 유리해요. 다음에 한번 해보세요. 뽕돌 달고 직결로 달아갖고 끝보기 해보세요. 가지줄 달았을 때보다 훨씬 잘 보일 겁니다. 이 가지줄의 정확한 위치, 정확한 길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줄로 끝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직결로 달아놓고 끝보기를 하게 되시면 바로 입지를 바로 선명하게 끝보기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애기가 물속에서 움직이는 속도를 잘 생각을 하셔요. 낚시하시기 시간에 요 정도면 내 애기가 어느 정도 속도로 움직이고 있구나 인지를 하시면서 1초, 2초, 3초, 4초, 나의 1, 2, 3초와 여러분들의 1, 2, 3초가 다르단 말이에요.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부분, 훨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1초에 35cm 움직이는 속도는 훨씬 적은 양으로 움직인다. 100마리 잡을 겁니다, 200마리 잡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가지줄의 길이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게 그러면 이렇게 정해놓죠. 자, 오늘은 28.5cm가 가장 짧습니다. 애둘러 얘기하잖아요. 20cm다, 40cm다. 그거 다 집에서 만들어 가시는 분들 있지만 다 눈 특정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에요. 정확한 수치는 그래서 그때 황금 물때라고 한다. 물때는 깡패라고 하는 이유가 그때의 선속이 그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속도다. 그 속도를 우리가 맞춰줬을 때 갑오징어가 훨씬 여러분들 거를 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뭐 요렇게 이해하시고 낚시를 하시면 많이 잡습니다, 덜 잡습니다가 아니고 이 낚시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낚시를 이해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줄을 얼마큼 줘도 머릿속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로소 가지줄의 길이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실 거예요. 어때? 뭐 내용 오늘 좋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도 맞추는 연습을 부단히 하셔야 좋습니다. 속도를 내가 맞춰낼 수 있는 사람들, 액션을 줘서 스테이로 이 속도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가지줄이 엄청난 잘 드는 칼이 되지만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줄을 써버리면 일반적으로 초보들한테 직결 매주는 것보다 더 못한 효과가 나타나요.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고 오셨다가 낚시하시면 좀 더 재밌는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한테 달린 겁니다. 이 낚시를 얼마나 이해하고 이 어종을 얼마나 이해하고 이 낚시 방법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조과가 달라지는 거고, 저는 이론적인 거, 논리적인 거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것조차 모르고 낚시하시면 답답할 거예요. 깜깜할 거야. 가지줄을 몇 센치를 줘야 돼, 단차를 얼마를 줘야 돼. 바닥이 빤빤하면 단차 안 주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바닥에 거친 게 없잖아요. 무조건 단차 없애는 게 유리한 거예요. 왜? 갑오징어는 바닥층에 있기 때문에. 오늘 주저리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작년 영상에도 그것도 20만 회가 나왔어요. 가지줄에 대한 거를 20만 회가 나왔는데 그만큼 많이 보셨고 이롭다는 거예요. 저 같은 놈이 20만 회가 나왔으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많았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뭐라 그럴까 즐거운 낚시 생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성과 즐거운 낚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용생!